안녕하십니까? 모바일 코리아 2020 5G 버티컬 서밋 키노트 세션 좌장을 맡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최성호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5G 이동통신 시대에 진입하였습니다. 5G 버티컬 서밋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역할을 하는 5G 이동통신의 버티컬 산업 활용 현황을 공유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며 함께 더 나은 이동통신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지식과 경험 나눔의 장으로 진행되어 왔는데요. 올해는 코비드19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접속해야 하는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관심 가져주시고 지금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행사는 잠시 후 키노트 세션을 시작으로 오전에는 개회식과 5G 유공자 시상식, 그 외 다양한 주제들에 맞춘 세션으로 11월 18일이죠. 내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5G 현황과 새로운 계획, 그리고 각 주제별로 심도 있는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정말 특별한 시간들, 저도 무척이나 기대가 됩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모든 분들이 유익한 정보들을 많이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5G 버티컬 서밋 2020의 새로운 첫 발을 함께 내딛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인 키노트 세션, 어떤 말씀들을 전해주실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그 첫 번째 발표자로 COVID-19 and its impact on 5G networks라는 주제로 코로나19와 5G 기술 상용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경희 사이버대 정지훈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정지훈입니다. 제가 오늘 키노트를 맡은 거는 코비드-19, 그러니까 코로나19죠. 우리나라에서는 공식 명칭이 코로나19고 영어로는 이제 코비드-19이 공식 명칭이 되겠는데 코비드-19이 이제 5G 네트워크의 수용성 그리고 5G 네트워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접근하는 가장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가 굉장히 큰 거에서부터 이제 작게 내려가는 걸 선호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얻게 되는 변화되는 세계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크게는 심지어 제가 이제 이 슬라이드를 가지고 온 이유는 심지어는 우리의 가치관조차 이제 크게 변한다는 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물론 이제 팬데믹이라고 부르죠. 팬데믹 시츄에이션 자체는 보건의료의 큰 위기고 최근 들어서는 백신도 좀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럭저럭 내년에는 괜찮지 않을까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내년 말까지는 이 팬데믹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경제학적으로는 일종의 공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공황이 지금 굉장히 좀 오래가는 상황이죠. 근데 심지어 이제 최근 들어서 포린 폴리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건 이제 포린 폴리시에서 전 세계의 국제 정치라든지 경제학적 가치관 이런 거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셨겠지만 최근 들어서 미국이라든지 서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 코로나19에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그것이 굉장히 확산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데요.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 그다음에 여기 가운데 정확하게 나라들이 나옵니다만 싱가포르라든지 사우스 코리아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좀 실수가 있었지만 잘 관리를 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은 앞으로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국제적으로 생각했었던 가치관의 차이, 특히나 자유로운 것이 최고고 언제나 이제 자본주의 사회가 가장 잘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었던 것에 비해서 잘하고 있는 나라들을 보면은 이제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남을 위한다든지 또는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그다음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특히나 기술을 활용해서 트래킹을 한다든지 테스트를 한다든지 이런 국가들이 잘 대응을 했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기존에 우리가 믿어왔었던 가치관도 서구 쪽에서 동양 쪽으로 많이 넘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사실은 코로나19 그 자체하고는 직접적으로 영향이 없는 거지만 이게 연결이 많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제 비헤이비어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 행위 양식 자체죠. 특히나 이제 그 모빌리티 쪽이 큰 변화를 겪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느끼셨겠지만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 지금 이용률이 많이 떨어진 상태고요. 좀 놀라운 것은 티맵이나 이런 데이터를 갖고 이제 확인을 해보면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에 이제 그 자동차를 끌고 나오는 사람 숫자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의미하는 바는 사실은 재택근무도 늘고 사람들이 이걸 활용을 많이 하면서 이제 바깥에 안 나오는 그 숫자가 좀 많이 늘기는 했지만 대부분 대중교통 줄어드는 쪽으로 갔지 이제 그 차를 갖고 나가면 안전하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간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데 이제 그 서유럽 국가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특징을 보면은 자전거가 엄청나게 늘었고요. 이런 거 이제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이 이제 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제 킥보드라든지 이런 것들 활용률도 굉장히 늘었고요. 이거는 이제 심지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이제 자전거 주문을 하면은 6개월 가까이 기다려야 할 정도로 굉장히 수요가 많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서유럽 국가들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같은 퍼서널 모빌리티를 이용해서 실제 생활을 하게 이제 도시 자체가 디자인돼 있어서 그렇고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퍼서널 모빌리티로 이동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뭐 레저 정도로만 이제 인프라가 돼 있지 나머지가 잘 안 되어 있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다르게 양상이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집에서 이제 생활하는 사람들의 패턴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집에서 일을 한다든지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서 제가 코비드-19 처음에 떴을 때 가장 2차 효과로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가전제품이라든지 또는 이제 실제 이제 집에서 쓰는 가구 같은 것들의 수요가 크게 늘 것이라는 예측을 한 적이 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모두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있는 것이 이런 부분들이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처음에는 이제 서비스 그 자체를 쓰는데 사람들이 신경을 많이 쓰지만 시간이 지나면 인프라 그 자체에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프라 자체에 투자를 해서 예를 들자면 컴퓨터도 내가 생산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걸 쓰게 돼 있고 웹캠도 좋은 걸 갖다 놓고 스피커도 세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앉아 보니까 굉장히 오래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의자는 안 되고 이런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하죠. 사실은 이 맥락이 5G에도 나중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하는 시간대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24시간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장표인데요. 실제로 이제 그 패턴 자체가 그 모양새는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데요. 보통 한 새벽 한 3시, 4시 정도에 최하를 찍고 오전에 10시에서 12시를 피크를 찍고요. 그다음에 오후 12시에서 1시 반 사이에 점심시간에 좀 내려갔다가 오후 2, 3시에 다시 올라오는데 10시 때부터 좀 낮고 그다음에 한 9시 정도까지 떨어지다가 오후 9시 정도에 살짝 오릅니다. 이게 이제 어떤 툴을 가지고서 이제 디텍팅을 해도 이 패턴이 나오게 돼 있는데 코로나19하고 코로나19 이전 이후를 비교를 한 것이 지금 보여드리는 것에 파란색 화면이 녹색 화면으로 전환된 겁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은 형태는 비슷하지만 24시간 전체적으로 플래트닝 됐죠. 이렇게 옆으로 쭉 가가지고 일하는 시간 자체가 이제 그 전체 시간에서 대부분 쓰는 걸로 바뀌는 걸로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전반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돌란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 국제 경제학자인데 유로피안 비즈니스 리뷰 이제 경영학 하시는 분들이죠. 이쪽에다가 앞으로 이제 기업들이 무엇을 중심으로 이제 변형을 해야 되는가,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7가지 제언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5가지가 사실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내지는 IT 기술과 관련된 내용이라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걸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이 중에 일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에듀케이션, 교육 부분이라든지 비즈니스 미팅이라든지 이런 거에 적극적으로 도입하라는 것이 1번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컨택으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언택트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제 그 교육부터 시작해서 미팅이라든지 비즈니스 자체를 과거에 했던 방식으로 계속해야 된다면은 지금의 코로나19 때문에 위기를 겪고 이걸 극복하기 너무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보고 거의 대부분의 대부분의 이제 기업 활동이라든지 혹은 이제 그 교육 같은 것들을 할 때
디지털 기술을 활용을 해서 컨택을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놨을 때 그 기업이 존속할 수가 있지. 만약에 코로나19 같은 게 또 닥쳤다고 해가지고 모든 것이 스탑되는 상황이 돼가지고 곤란하다는 거죠. 이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인텔리전트 컬래버레이션 그리고 스마트 머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길게 썼지만 사실은 AI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AI 자체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기술이 이제 디지털로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고 이걸 서머라이즈 한다든지 중요한 키워드를 뽑는다든지 인사이트를 이제 전달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인프라로 제공이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인력들을 키우고 잘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앞으로 기업들이 코로나19 시대에도 잘 동작할 것이다라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부분인데 커뮤니케이션 채널 자체를 지금 현재까지는 거의 컨택트 위주로 돼 있었죠. 예를 들자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서밋 같은 경우에도 과거였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뭐 이제 사진도 찍고 PR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됐어야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거의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만약에 그런 것들을 못한다고 해가지고 기업의 활동이라든지 외부 활동을 못하게 된다면 정말 악몽 같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커뮤니케이션 채널 자체를 디지털로 갖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유리해지고요. 기업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 유튜브라든지 혹은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소셜미디어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가지고 있는 곳들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이런 것에 대응을 잘하지만 그런 것이 없고 전통적 채널에 의지했었던 곳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위기를 겪는 거죠. 마찬가지로 기업 내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에도 과거엔 직접 만난다든지 회식을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갔겠지만 이제는 디지털 채널을 통해서 내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갖추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온사이트로 이제 온디맨드로 이제 생산하고 이제 유통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는데요. 특히나 이제 디지털 채널을 통해 가지고 커머스가 활성화가 되고 서플라이 체인이 돌아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백업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 그리고 실시간으로 재고 파악을 하고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물품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어떤 제조나 유통기업들이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바잉 파워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사고 그거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했다면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알고리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인공지능이라든지 디지털 채널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IP에 대한 충돌이 이제 앞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그냥 도구에 불과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이 모든 것들을 다 취한다고 봤지만 앞으로는 플랫폼 기업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커질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법률적인 준비 이런 것들도 대비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두 개는 뭐 일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그 버티컬 산업적인 부분에서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몇 가지 사례를 좀 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은 이제 그 메디히어라고 하는 기업, 한국 스타트업인데 텔레메디슨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지금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의사를 서치한다든지 이런 걸로 시작을 했었다가 작년에 뉴욕에 진출을 해서 한국은 이제 텔레메디슨이 불법이기 때문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를 런칭하려고 준비를 한참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3월 달에 미국에 런칭을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19가 터진 거죠, 사건이. 그렇게 되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의료계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원격 의료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도 못했고 이제 법적으로도 반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19에 의사들을 이제 그 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한시적 허용이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코로나19 동안만 한다라고 현재는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고요. 현재는 그래서 원격 의료라든지 전화 상담이라든지 화상 진료 같은 것들이 지금 풀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에 이제 한국에도 서비스를 하게 됐고 그 찬스가 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빠르게 확장이 돼서 지금 현재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뉴욕에도 굉장히 크게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텔레메디슨 같은 경우에도 과거부터 있었던 거지만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떤 사건이 없었다면 이렇게 갑자기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굉장히 어려웠겠죠. 굉장히 큰 변화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어떤 화면은 이제 증강현실하고 가상현실을 통해 가지고 업무를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제 뉴욕 소재의 이제 스페이셜이라고 하는 기업의 솔루션입니다. VR과 AR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굉장히 큰 변화를 겪고 있는 어떤 그런 분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VR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킬러 컨텐츠가 나오기 전까지는 VR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기 어렵다. 어떻게 보면 저는 양치기 소년 기술 같다고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10년 전부터 항상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언제나 안 되는 기술, 뭐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했던 거죠. 증강현실 같은 경우에도 기술의 성숙도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아직은 안경형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뭐 활용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가격도 비싸고요. 그래서 언제 상용화가 될까 이런 어떤 우려가 굉장히 많았던 기술입니다. 작년에 이 스페이셜 대표하고 이 CPO를 만났을 때에도 뉴욕에서 만났을 때에도 사실 상용화는 앞으로 한 수년 뒤 정도는 돼야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주로 데몬스트레이션이나 기술 개발 쪽에 초점을 많이 맞춰서 진행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올해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실제로 스페이셜 같은 경우에 VR과 AR을 지원하는 협업 도구를 상용화를 하면서 이미 전 세계의 많은 기업들이 도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2D, 줌 같은 걸 이용해서 2D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지만 디자인을 한다든지 실제 진짜처럼 뭔가를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2D만으로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VR과 AR도 다시 각광을 받기 시작을 했죠. 여기에 이제 어큘러스 퀘스트라고 하는 장비가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가격이 싸게 공급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VR과 AR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19와 함께 굉장히 빠르게 클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도 그와 비슷한 것들이 많이 보여주고 있죠. 특히 나스닥을 보시면은 지금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 많이 올랐지만 초창기 3, 4, 5월 달만 하더라도 뭐 코로나19에 대한 불확성성 그리고 이제 경기가 워낙 많이 하강을 할 거로 예상이 됐기 때문에 뭐 실제로 하강을 했고요. 그거에 따라 가지고 대부분의 기업들의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얘기하는 3대장 줌과 넷플릭스, 아마존이라고 하는 세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폭락장에서도 홀로 오르는 어떤 그런 면모를 보여줬었는데 여기에서도 코로나19와 함께 디지털 기업들이 대응하는 것이 어떤 종류들이 각광을 받은지 볼 수가 있는 거죠. 줌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밸리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으로 최근에 많이 알려졌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원래는 이제 만나기 어려웠던 분들하고 원격 회의를 하기에 만들어진 솔루션이었지만 급기야 갑자기 이제 원격 근무 솔루션으로 이제 진행이 되면서 전 세계의 수많은 기업들이 이제 도입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집에 있는 상황에서 레저 활동을 하고 돈을 갖다가 이제 바깥에 돌아다니며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유료 컨텐츠 쪽으로 넘어온 거죠. 집에 있으면서 뭔가 즐길 거리를 찾아야 되니까 그거를 통해서 넷플릭스가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게 됐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커머스가 사실은 뭐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합니다만 여전히 오프라인 커머스 규모가 더 컸거든요. 그래서 아마존에서 쇼핑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마트 문을 닫고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제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되면서 이 세 기업 같은 경우에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그런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프로스트 앤 설리반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 코로나19 시대에 굉장히 중요하게 각광받아야 할 10가지 기술을 정리한 것이 있습니다. 이 10가지 기술의 상당수는 제가 이제 앞에서 언급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연어 처리라든지 인공지능 관련된 것들, 뭐 챗봇이라든지 VR, AR 이런 얘기 좀 말씀드렸는데요. 그거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죠. 예를 들자면 블록체인 기술 같은 것들이 뭐 하이라이트가 되고 있는데 블록체인 기술 같은 경우에는 2017년 정도에 코인 기술로 굉장히 각광이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에도 거래소에서 굉장히 열풍을 일으켜서 가격도 많이 오르고 이랬던 거 기억을 하실 거예요. 지금 그 거품이 굉장히 많이 꺼졌지만 지금 저기서 얘기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은 그 코인을 만드는 기술이 아닙니다. 지금 블록체인 기술이 다시 각광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제조에서부터 유통에 이르는 거의 전 주기를 디지털로 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은 이제는 아날로그로 물류라든지 여러 가지를 트래킹하고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기술 중에선 블록체인 기술이 이런 새로운 인터넷 인프라를 깔아주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기 때문에 인프라 기술로서의 블록체인 기술이 다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로봇이라든지요, 그다음에 드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최근에 굉장히 각광받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모든 것을 디지털로는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디지털로 하면서도 동시에 실물로 로봇 같은 것들이 뭐 서비스를 한다든지
한다든지 사람을 만나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들을 감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이제 기반 기술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로봇이나 드론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저희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 5G죠. 5G가 제일 마지막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에 자리를 잡도록 저 위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저만 하더라도 5G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를 했었지만 상용화가 이렇게 빨리 진행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많이 가졌던 게 사실이에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4G가 해주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은 데다가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정도까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의문점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죠. 왜냐하면 프로스트 앤 설리반에서 제시한 저 10가지 중에서 앞에 9개를 하려면 과거보다 훨씬 많은 양의 데이터의 소통과 그 다음에 속도를 필요로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루고 있는 4G, LTE 정도로는 이거를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G가 근본적으로 이제 고속도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앞에 있는 9개를 서포트하기는 인프라로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그건 마치 우리가 어찌 보자면은 이제 제가 이제 개인의 비헤이브에 대한 얘기를 드릴 때. 처음엔 쓰라고 하니까 해당 서비스에 대한 것들만 많이 보지만 이게 길어지면 우리 집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집에 대한 투자를 하게 되는 거가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투자가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제 코로나19가 5G 네트워크의 투자와 그다음에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수많은 자료들을 뒤졌지만 그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고 가장 요약이 잘 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면은 사실은 네거티브 임팩트가 있어요. 그 네거티브 임팩트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경제가 안 좋아졌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소극적이 되게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5G 네트워크를 깔고 투자하는 국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적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리모트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게 돼 있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써야 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은 제 강의를 통해 가지고 많이 보여드렸는데 그렇게 되면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가깝게는 4, 5년, 길게는 10년 이상 봤을 때 몇 년 내에 이 5G 네트워크가 깔리고 이제 인프라로서 플랫폼으로 제공이 되어야 지금 말씀드린 이런 전반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가 있게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전망은 굉장히 밝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 키노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의 여파가 5G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잘 알아볼 수 있는 키노트 발표였습니다. 좋은 주제로 강연의 시작을 열어주신 정지훈 교수님 감사합니다.